저는 김정임이라고 합니다. 인천도시농업 네트워크라는 단체에서 특박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도 나중에 이제 조금 또 여유가 생기고 그러면 언젠가 농사지을 가 싶은데 그때는 농법 뭐 이런 거 가르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레타 툰베리 같이 학교를 결석하고 하는 그런 정도까지 시위를 하고 하는 우리 청소년들한테도 그렇게 해봐라고 얘기를. 우리는 이야기 못하죠. 이야기 못하는데 결국에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언젠가는 결단해야 합니다. 사실 이 사회가 이대로 가면은 그들한테는 아무 손처리가 없다는 거 깨닫고, 그리고는 한 70년이 지나면 이 반도는 아열대 기후나 열대 기후가 됐어. 살인적 폭염으로. 지금도 많이 이미 지금 우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거 거의 동남아시아가. 그러니까 소나기 오는 걸 보면 스콜 현상 같은 그런 네. 생각도 들고. 그렇죠. 그게 보니까 지금 여기 기후가 거의 태국이나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뭐 70년 이후에는 이게 어떻게 될는지 지금 뭐 안 봐도 미지입니다. 지금은 학자들의 예산으로는 70년 후에, 그러니까 한 2090년 아마도 목포는 침수될 것 같고요. 지금 중국 정부의 가장 큰 거심거리, 미국보다 더 큰 거심거리는 상해가 송두리째 침수된다는 겁니다. 상해는 만약에 지금 그냥 놔두면 70년 내에 물 밑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 엄청난 공사를 하는 겁니다. 배수 공사하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우리 개인 한 사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국가적으로 전 세계가 같이 움직여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럼요.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럼요. 이거 한국이 스스로 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다 같이 해야 하는데, 문제는 대한민국이 설성수범했으면 좋겠는데 많이 미흡하죠. 문 대통령의 그 기후 2050년 그 녹색소 온토리, 이건 온토리도 세상에 없어요. 뭔가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없고 완전 엉터리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문 대통령이 두 가지 병폐인데, 하나는 선전만능주의고 하나는 기술만능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녹색 선전이지 그냥 녹색은 아니고, 그리고는 뭔가 새로운 기술 도입으로 온실가스 배출 줄이겠다. 이건 기술만으로 해결이 안 돼요. 사실 문제는 온실가스는 문제는 석탄 태우는 것도 문제고 그렇지만, 이 위의 문제는 우리 소비 패턴이에요. 엄청난 양의 쓰레기 배출 같은 거, 이 농사보다 훨씬 더 문제가 큽니다. 그런데 이게 쓰레기를 줄이자면은 포장지 이런 거 줄여야 되고, 기본적으로는 우리 소비 패턴이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말은 이제 그러면은 선전이 줄어드는 것인데 그런 건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장이 줄어든다는 그런 비판에 못 견디시는 것 같아요. 정치하시는 분들. 한국 사회는 아직은 탈선전이 불가피하다는 거는 인지 못합니다. 근데 정치구조로 봤을 때 저는 공멸이 아니면 탈선전이라고 봅니다. 궁극적으로는. 지금 또 코로나 시대 얼핏 정리가 되고 이러니까 다시 석탄 그걸 가동하지 않은 걸 더 많이 가동하게 됐다고 나오고, 기업이 성장해 나가니까 전력을 많이 쓰니까 중지됐던 석탄 발전소를 다시 가동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탈선전을 위해서 국가가 기업들에게 에너지 사용의 상한을 이제는 강요하는 등 강력하게 기업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게 지금 에너지 사용 문제는 가구 문제보다 기업 문제가 큰데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거는 아마도 조선일보가 사회주의라고 부를 텐데 사회주의 맞습니다. 근데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럼 기업 선전을
다시 줄여야죠. 근데 선전보다는 지금 온실가스 배출 감소시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럼 국가가 이제는 프라이어리티 리스트를 정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러면 배출량 억제하기 위해서는 선전 줄여야 되죠. 맞습니다. 그건 사실은요, 국가가 예컨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요하거나 마스크 쓰게 만드는 건 똑같은 논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필요한 그렇게 하는 거죠. 어쩌겠어요. 탈성장을 지향하는 것과 더불어서 지금 현재의 기후 위기로 인해서 가진 어떤 치명적인 계급이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를 기후 정의라고, 기후 저스티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불평등, 기후에 나타나는 불평등 현상에 대해서는 그거는 사실은 상식적 이야기죠. 한국에서는 홍수가 날 때 맨 먼저 피해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판잣집이나 반지하, 지하에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기후 변화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은 취약진이죠. 그건 국내에서도 단자나가 칠 수가 있고요. 국내 밖으로 나가면은 노르웨이에서 보셨다시피 노르웨이 사람들이 기후 문제에 민감하지만 직접 피해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방글라데시에 가면은 방글라데시는 인구가 1억 넘는데 나라 대부분이 저지대예요. 그래서 요즘은 산습 침수되는 지역들이 대부분이에요. 거기 사는 사람이 빈곤들입니다. 그들이 제일 큰 피해자죠. 동아시아나 인도나 이런 데서 행해지는 생산형 배출, 이거의 반대말을 사치형 배출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예. 근데 그런 거를 논쟁 삼아서 그건 논쟁거리가 안 되죠. 왜냐하면은 지금은 그것도 역시 학자들이 계산한 게 뭡니까 글로벌 헥타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생존 유지에 필요한 생산적인 면적입니다. 글로벌 헥타. 이제 환경학에서 쓰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인이 사용하는 글로벌 헥타 수는 방글라데시인이 사용하는 글로벌 헥타 수보다 22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미국인이 방글라데시인보다 평균적으로 22배 더 많은 자원을 사용하는 거죠. 이건 불평등 정도도 아니고 우리 지구는 지금은 카스트 사회에서 사는 겁니다. 미국 시민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미국 시민으로 태어나잖아요. 노르웨이 시민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태어나는 게 말하자면은 산미 카스트에서 태어나는 거나 마찬가지죠. 대부분의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다시 죽었다 깨어나도. 그러니까 선진국 시민이 되기가 아마 하늘별 따기 정도일 겁니다. 카스트제죠. 그러니까 이건 논쟁거리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지구 자원의 고가리에는 소비 선진국 그러니까 북미, 유럽, 일본, 인제는 한국 소위 선진국이 기여하는 몫은 인도나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에 비해서는 수십 배 큰 겁니다. 요즘 우리 청소년들이 하는 얘기는 스스로가 멸종위기종이라는 용어까지 쓰거든요. 그런 청소년들한테 어떠한 활동을 해야 할지 선생님 한 말씀만 좀. 한국인들이 할 수 있는 건 결국에는 문제를 의식하고 의제화하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 요구가 가시적이어야 하고 그리고는 유럽, 미국 다른 데에서 나오는 기후촌의 요구하고는 되도록이면 같이 나왔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는 기후정의를 위한 동맹 휴업, 그러니까 학교에서의 이제는 동맹 휴업하고 이런 것을 하면 딱 좋을 텐데. 노르웨이에서도 제 아이도 했는데 재작년이었던가? 그렇죠. 그때 아이들이 다 동맹 휴업했죠. 그건 당연하죠. 그거는 저도 학부모들도 적극 지지했습니다. 당연히 사실은 지구가 지금 망가져가는데 노르웨이 정부는 매우 보수적인 해결 방법을 지금은 고수하고 있고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는 이 망가져가는 지구에서 살아야 할 불쌍한 아이들이 제 생각에는 한 학기 동안 다 동맹 휴업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동맹 휴업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행동을 하면서 많이 자꾸 알려야 되는 게 그렇죠.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학부모 의식도 달라지고 사회 의식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당사자가 아이들이거든요. 여기에서는 우리는 이제 한 20, 30년, 40년 후에 아마 죽을 텐데 이들은 죽기 전까지는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이렇게 망가지는 곳에서는 살아야 할 거고 이게 당사자죠. 한국에서 마지막 동맹 휴학이 언제였나요? 책 없는 거 기억을 못 하는데요. 없는 거 4.19 때인가 말인가.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그만큼은 학교가 복전을 키우는 네. 사회적 기계죠. 한국에서는. 우리 학교는 또 그렇진 않은데 뭐 아이들이 동맹 휴업해도 그건 어디까지나 사회나 학교를 받아들였습니까? 학부모 대부분이 오히려 아이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정기적으로 동맹 휴업하고 시위하고 알리고 말하고